안녕하세요. 평온독서 여러분. 오늘은 14번째 책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14번째 책은 그 문학동네 북클럽 선정도서인데요. 이 책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책 하울할 때 열린 것 같은데, 어저께 이 책을 읽어서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책을 14번째 도서로 선정할까 하다가 빨리 읽은 책을 빨리 리뷰하는 게 제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14번째 책으로 동경이란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사실 굉장히 저한테 사소하게 씨름을 나타내는 책이었어요. 오랜만에 그런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그 사소하게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 비롯됐을 수도 있고 제 무의식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무기력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무기력하다고 하거나 이게 좀 느낌이 처진다 하면 약간 기가 빨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사실 책을 읽어서 어머 기분이 좋고 감동적이다 이런 거보다 싫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동경이라는 책 제목이랑은 전혀 저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유연하게 살려고 하면 이 정서를 이해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기에는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도전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이들이 세 명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들을 볼 때 느낀 건 너무 무기력하다고 느껴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뭐 딱 까놓고 말하면 사실은 세대 차이, 세대 공감에 대해서 제가 되게 부족한 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아요. 제 20, 30대는 사실 투쟁의 연속이었거든요. 이거를 하려고 투쟁을 해야 되고 제가 내향적인 성격을 외향적으로까지 바꿔가면서 사회에 가면을 쓰면서 열심히 역동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제 인생은 사실 굉장히 원색화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무채색이 유행이고 세련된 건 결국 검정색 옷이 세련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삶에서 무채색처럼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유색이고 싶었어요. 저만의 색깔, 저만의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묻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 세 명은 왠지 묻어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세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전 느껴요. 굉장히 큰 파장을 던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제가 20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느끼는 어떤 이런 무기력함의 정서가 굉장히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큰 이슈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계속 사소하고 소소해요. 소소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저게 저렇게 상처받을 일일까? 저게 저렇게 힘든 일일까? 라는 생각이 공감이 잘 안 되는 느낌? 근데 그 공감이 왜 안 될까?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싫어하는 캐릭터들이 3명이 주인공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안 좋아하는 성격인 거죠. 제가 이 끌리지 않는 성격, 그러니까 호기심이 안 생기는 성격들이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싫을 수 있는 성격들 있잖아요. 그런 성격이 여기 3명의 성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땐 책이 되게 평이하다. 문체도 평이하고 그 사건도 평이하고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감정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되게 얕아요. 감정도 되게 얕게 표현되어 있고 모든 게 그냥 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무기력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름의 우유부단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해득이 뭔가 다 안다는 듯하게 막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녀가 그렇게 아는 게 뭘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얘기해줘도 그게 그 사람들한테 마음에 와닿지 않은, 그리고 책을 선물 줘도 그 책을 읽지 않고 그러다가 미나가 아프게 되면서 그 책을 다시 읽게 되는
그러면서 미나의 마음을 좀 공감한다는 듯한, 이렇게 되게 수동적인 어떤 형태가 일어나요. 사건하고가 일어나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어떤 부모를 원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부모에 대한 시니컬한 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섬세함을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서 굉장히 특이했던 거는 감정이 굉장히 섬세하다. 네, 너무 섬세해요. 그래서 너무 섬세해서 그냥 그걸 왜 생각하지? 할 정도의 섬세함이 있어요. 그 섬세한 사람 3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3명 여행을 가는데 각자 취향이 별로 없는 듯한, 그냥 약간 흘러가듯이 그냥 그러니까 배를 타서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느낌의 어떤 문체랄까? 굉장히 특이했어요. 저는 이런 소설을 진짜 오랜만에, 아주 거의 처음으로 읽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듯이 사는 사람들 이야기. 근데 이게 약간 세대 정서 같은 느낌이에요. 꿈을 쫓아가지만 꿈이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부터 그냥 던지지 못하고, 그냥 해보지 못하고, 그냥 빠지지 못하고, 너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볼래? 그럼 흔들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는지 안 하고 싶었는지 모르게 그냥 그게 취해서 그냥 하게 되고, 이게 흘러가는 듯하게 사는 3사람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사업도 하고 병도 걸리고 이런 이슈가 있지만 사실 되게 수동적인 느낌의 삶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색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만든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온 독서라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평온해지자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나와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도 같아요. 제가 평소라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도대체 어떤 서사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너무 격양된 삶을 살았나?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내가 너무 원색적인 인간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색적인 인간이라고 할 때 좀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책도 어떤 게 나오냐면 희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희구가 즐거우면서도 두렵다는 뜻이래요. 근데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이제 아우르는 주제어가 아닌가 싶어요. 희구. 저는 이 단어를 이 책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희구라는 단어를 던져준 게 아무래도 이 작가님이 원하는 주제였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되게 저와 다른 세대의 어떤 정서 분위기를 되게 잘 나타낸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이해를 못했던 그 20대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했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너네 너무 즐기지 말고 미래를 위한 수익의 30%는 저축을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가 엄청 혼났거든요. 지금도 힘든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수동적이지 않나. 너무 돈만 밝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무기력한 느낌이 저는 관통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 때 궁금하거든요. 되게 공감하면서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도 되게 알고 싶고.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책점 보는 거예요. 우리 책점을 한번 이 책으로 봐볼까요? 자, 제가 책점을 보는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그 질문에 해답을 줄 것 같은 책 있잖아요. 그런 책을 골라서 그냥 펴보거든요. 그럼 그 질문에 답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책점은 조금 달라요. 책점은 그냥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책을 펼쳐보기도 했다. 이거거든요. 그냥 손에
뻗으면 닿을 위치에 꽂힌 책들의 책등을 쓸어보다가 한 권을 뽑아 들었다. 잡힌 책은 명상록이었고 그 부분 읽었던 그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훌륭한 자기계발서와 그리 다르지 않아서 마침 책점을 치기에 딱이라고 생각했다. 손을 얹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았다.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단호하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택하고 붙드십시오. 거짓말처럼 그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실은 선택을 지지해달라는 염원으로 책을 펼친 것이나 다름없었던 나를 부추기듯 혹시나 싶어 다른 곳도 펼쳐보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확신을 위해서 책점을 보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질문을 일단 던져요. 내가 이 책에서 기분 좋은 구절이 있을까? 하나, 둘, 셋, 짠. 그냥 잘했다고 장하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내내 들어왔던 그리고 내내 싫어했던 엄마의 기준과 목소리를 알아서 재생하고 있었다. 딱 맞죠? 제가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저 여기 제일 공감 가는 사람이 미나의 어머니였어요. 미나의 어머니는 미나한테 빌런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미나 엄마 입장에서 보면 미나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이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난받을 거죠, 이제. 근데 다름을 인정해 주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지만 이 사람 못됐다 하지 않잖아요. 인정하려고 이 책을 읽고 내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유연한 어른이 되고 싶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점을 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책으로 책점을 한 몇 번 봤거든요. 굉장히 소스라트게 놀랄 정도로 이건 책점을 위한 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구입하셨다면 한번 책점을 봐보세요. 이북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책점이 여기서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책점은 질문을 던지고 딱 펴서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처럼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왼쪽 페이지 첫 문단을 읽겠어 이렇게. 아니면 왼쪽 페이지 제일 아래 문장을 읽겠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앤서북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되게 섬세한 책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동경에 대한 책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책 내용을 이렇게 줄거리를 하는 거는 사실 저의 목적에 맞지 않아요. 저는 책을 같이 잘 읽고 싶어요. 같이 여러분들도 책 영업을 당하게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줄이라도, 매일 한 줄이라도 읽으면서 그 읽음으로써 인해서 나한테 느껴지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만이라도 조금만 보시려고 노력하면 책을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책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제쯤 제가 책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제가 모든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즐거움을 알 때까지 열심히 책을 영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직원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번에 14번째 책은 동경이란 책이었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얇고 짤막해서 금방금방 읽으실 수 있어요. 에어컨 밑에서 한가하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우리 평온독서 하세요.